네, 결국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대응할지도 궁금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일단 당내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그들이 황당하지만 체포영장을 칠 것이다라는 예측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못 친다. 왜? 내용이 없는데 치냐. 아무리 검찰이 이상해졌다고 하지만 증거가 없고 뭐 받은 내용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치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검찰 쪽에도 이렇게 막 레이더를 해보니까 그 영장 쓰지 않겠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막 검사가? 있었는데요. 예, 검사들이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어떻든 안에서는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고서는 정말 내용이 빈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 것이다라고 했지만 진짜 오는 것을 보고 검찰이 진짜 이제 막 가는구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그 정적 제거하는데 검찰이 사적으로 도구화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내용도 없이 치는 것을 보면 그동안 어미준, 강백신 이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관해서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실제로 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단결되어서 결연하게 싸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가 150쪽이라면서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150쪽인데 내용이 없어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장황하기까지 하고요. 장황하고 그 내용 자체가 왜냐하면 증거와 물증 같은 것들이 없는 상태로 진술이 오고 갔거나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자체가 뭘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배임, 그다음에 뭐 범죄 수익, 은닉,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요. 내용은 자기네가 맞추는 꽤 맞추는 형태이지요. 그리고 체포영장이면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보다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이런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구속 이후로 야당 대표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해야 되고 네네. 그래서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런 논리라는 그렇죠. 겁니까? 야당 대표라서 최고위원회의 같은 데서 발언을 해서 그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아니 그동안 압수수색은 싹 다 하고 300번 가까이 한 거 아닙니까? 네. 털 거 다 털고 계좌도 다 털고 다 했는데 그런 거에서는 이제 뭐 나오는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당 대표라서 발언을 통해서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어서 뭐 이런 식의 그 내용이어서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한 사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섰던데 네. 이번의 주장에 따르면 물증을 다소 확보했다고 하던데. 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그러니까 확보했어도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공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전략상 검찰은.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증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제명이라고 나온 게 배임이에요. 예. 배임이라고 하는 건 저도 이제 배임이 뭔가 알면서도 한 번 더 찾아봤어요. 뭐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한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다. 한보. 예, 한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럼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데 은행장이 직권으로 빌려주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보가 그리고 무너져요. 그럼 은행에도 피해가 가죠. 피해가 가죠. 이런 경우가 배임인데 네, 맞아요. 이 여기서 나오는 배임은 성남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다.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줬다. 이런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 대장동이 지어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남 시장이던 시절에 내가 이거 대장동 건설하면서 5천억 넘는 그 수익을 환수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수막도 붙이고 뭐 공보물에 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발이 됩니다. 시장 시절에. 시장 시절에.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대법까지 갑니다. 대법까지 가서 모두 다 무죄가 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환수한 게 맞아. 그 당시에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환수한 게 맞아. 그리고 5천억 넘게 환수한 게 맞고 여러 가지 기부 천억 받은 게 맞고 그래서 이것은 무죄야라고 벌써 판결이 나 있는 사안이에요. 대법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 내가 환수한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이번에 그 환수한 게 아니고 성남시에다가 피해를 입힌 거야. 성남 도계공에다 피해를 입힌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성남시에서는 환수해서 공원도 생기고 모든 것들이 생기면서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해서 사실은 평가받아 갖고 경기도지사도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배임이라고 하니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써도.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네이버가 주빌리 은행과 같은 아주 서민 금융에 후원을 해요. 예, 후원을 기부를 한 거죠. 기부. 기부를 하는 것들은 아주 뭐 합법적이고 기본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이 범죄 수익 은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아주 억지로 쓰여졌고 쓰기 참 곤란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원석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이 나와서 그 토착 비리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딱 이야기할게요. 아무리 봐도 그런 증거가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는 검사 곽상도 민정수석이었던 검사 곽상도의 50억 그리고 남욱으로부터 5천만 원의 정치자금 위반 이런 뇌물과 정치자금 위반 검사 특검 윤석열의 멘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박영수 딸 아파트 돈 뭐 관계자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검사들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김만배 누나가 정말 신기한데 윤석열 검사의 아버지의 집을 사주잖아요. 집을 사준 이야기. 그다음에 대장동 처음 불법 대출 사건의 담당 변호사가 박영수, 담당 검사가 윤석열 당시 검사. 이걸 보면 이거는 법조비리죠. 법조비리. 법조비리 종합 세트인데 여기에 대해서 박영수 검사 한번 했나? 거기에 뭐 딸에게 아파트를 줬다. 그럼 이런 거 범죄 수익 은닉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뭐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 그런 얘기 나서서 할 게 아니라 검사들의 법조 비리 종합판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검사들이 구속영장을 안 쓰려고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히 근거를 갖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뭐 취재한 사람들이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뭐 그 사람들한테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내용 자체가 우선 이재명 대표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뭐 얼마 갔다 이런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428억이라고 하는 그 약정됐다. 뭐 이런 이거 이재명 거야라고 뭐 약정했다 이런 얘기도 실컷 있다가 또 빠졌고요. 뭐 이런 걸 보면 그 내용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그렇게 뒤졌으면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데 쓰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였는지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취재한 사람들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응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아무튼 뭐 그 가결이 되려면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최소 28표의 이탈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제 언론이 열심히 개선하고 있던데요. 네. 가능성이 있는 그 그림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선 그 체포영장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아 이게 너무하구나라는 내용. 그리고 일반 제가 이제 어제 지역도 쭉 다녔습니다. 많은 분들이 별로 신경도 안 쓸 정도로. 아 지역 구민들이. 네. 그리고 오히려 꼭 지켜줄 거지 이런 얘기를 그 전엔 많이 했는데 이게 나오고 나니까 내용이 별로 없어. 진짜 내용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불체포 특권에 관한 그 당위성 뭐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하시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모든 분들도 거의 다 대다수 이 내용에 문제가 있다. 체포영장에 문제가 있고 검찰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리고 이거는 정적 제거용이다. 오히려 김건희
주가 조작, 박영수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들 간에도. 그러면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굳이 뭐 당론 투표할 이유도 없겠네. 자유 투표에 맡겨도 당연히 부결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은. 뭐 당론 투표를 하니 자유 투표를 하니 이거는 뭐 언론은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을 텐데요. 네. 어떻든 지금 당장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검찰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고 예. 잘못된 거 지적하고 예. 그 내용에 잘못된 걸 얘기해야 예. 또 의원들께서도 그 내용을 더 잘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좀 더 충실히 잘 전달하는 게 지금도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의 태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의당의 태도는요. 사실 이제 정의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거 통진당 이석기 씨 사건 때도 자기네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게 당론이었다는 거죠. 그때도. 예, 제가 이제 쭉 물어봤습니다. 그때도 당론이었다. 그래서 그 당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번에 검찰이 야당 대표에게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뭐 이런 것들은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벌써 그쪽 대변인 논평이나 이런 것 통해서도 나왔고요. 예. 그리고 그 내용, 그 체포동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 우리도 이걸 살펴보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이게 언론이 찬성 시사 막 이렇게 나와서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통화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이석기 때부터 사실은 당론으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래왔고 그때도 찬성을 했다. 당론으로. 그런데 이제 이 내용들은 그 봐야 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50억 클럽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잘못됐다. 이런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전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서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밝혀서 그때 민주당이 반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럼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보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된다? 예, 그렇게 와서 진술을 했던 사람도 없고요. 그동안 법무부 장관들이. 거기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결시키는데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입장을 같이 했던 것 같은데요. 돈 소리도 아니고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한동훈 장관이 저런 얘기를 할 정도로 부족하구나 내용이.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노웅래 의원에게 뭐 그 여성분이 돈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바로 보내고 바로 택배로 보내고 영수증까지 받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뭐 몇 푼 되지 않는 돈을 받아서 인생을 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 때문에 이런 한동훈 장관 발언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아 저거 정말 잘못된 거구나. 조작의 가능성이 높구나. 증거가 없이 저러는 거구나 라고 했다고 보고요. 이번도 뭐 와서 하고자 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뭐 또 준비해 갖고 오겠죠. 그렇지만 시작부터 잘못된 첫 단추부터 잘못된 오히려 검사들의 법조 비리가 훨씬 더 문제가 있는 그건 증거가 다 나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뭐 이제 그 민주당에서도 기소를 기정사실로 지금 이제 간주를 하고 있으니까 드리는 질문인데 네. 기소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언론부터 시작을 해서 당헌 80조 적용 얘기를 또 꺼내지 않겠습니까? 네. 직무 정지 문제. 네, 네. 근데 이거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우선 뭐 성남시장 시절에 잘해서 오히려 경기도지사도 되고 잘해서 대통령 후보까지 된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국회항안위원장 하면서 이재명 국정감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 야당이 막 다 별르고 나서 그때 야당 국힘당이 나와서 기사가 국힘당 완패 이렇게 된 거예요. 오히려 정리가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소를 저는 뭐 체포영장도
기정사실화 하지 않듯이 그런 내용으로 어떻게 그 체포영장을 하지? 이렇게 하듯이 기소도 마찬가지로 기소장 쓰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저도 한번 당해봤던 사람이라서요. 예. 예전에 네, 예, 기소장 쓰기 어려워 이거 이랬는데 기소해서 갖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1심, 2심, 3심 다 무죄 받아서 좀 더 강해졌다. 저는 이렇게 항상 스스로를 위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 힘들죠.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너무 힘든 일인데 그 기소라고 하는 부분을 금방 뭐라 그랬죠? 기소를 그러면 이제 그 당원 80조 적용 문제, 당원 80조. 직무정지 문제. 예. 근데 이제 당원 80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패, 부정부패. 그래서 부정부패를 당이 감싸면 안 되잖아요. 엄연히 있을 때. 이런 것으로는 당원 80조에서 직무정지된다. 단 이 내용이 정치적으로 탄압이고 정치적으로 조작이고 정치적인 악의가 있을 경우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는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좀 그러니까 결론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더라도 네. 당무위는 거치게 돼 있습니까? 안 거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는데 당무위를 거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외가 적용되려면 당무위를 거쳐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건 무조건인 거죠.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내용은 예. 당무위를 거쳐서 예. 그런 내용을 판단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특검 얘기 잠깐 여쭤보겠는데 네. 뭐 워낙 취지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른 분들하고 인터뷰 많이 해서 네. 거듭 엿주지 않고 그냥 현실적인 문제. 네. 현실적인 문제인데 자 이른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네. 법사위는 조정훈 의원이 반대하고 있어서 어렵고 네.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정의당이 지금 아직은 동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어렵고 네. 돌파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실적인 질문 좋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냥 뭐 언제나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특검이요. 박근혜 대통령 특검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특검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렇죠. 박근혜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29석으로 국민의힘 쪽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극구 맞겠죠. 그게 필요하다는 걸 김건희 특검은 정의당에서는요. 정의당 그 지지자들 안에서는 특검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런 그 필요성에 대한 게 훨씬 더 높고요. 일반 국민은 이건 이제 여론조사를 한 거로 이렇게 공표된 것으로는 약 70%가 되고요. 근데 이제 공표하지 않는 것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리듯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우선 최대한 여론을 가지고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 간다라고 하는 게 1. 그게 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그 5분의 3 찬성으로 예. 만들어서 간다. 그럼 그 5분의 3 찬성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을 해서 정의당과도 입장을 맞춰 나가야지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신속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조정훈 의원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정훈 의원도 뭐 사실은 김건희 특검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마음속으로 갈등 있지 않겠습니까? 갈등 있지 않겠습니까? 해야 알겠습니다. 된다고.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법사위 거치는 것보다 패스트트랙 오히려 이쪽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는 거네. 신속 절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